여러분, 인간관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한 관계라도 끝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끝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날 떠나겠어? 우리 관계는 특별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깊은 상처만 남아있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은 15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서로 먼저 연락하고 함께 시간 보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던 사이였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친구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본인이 먼저 연락해야만 간신히 답장이 왔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항상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미뤘습니다. 심지어 아무 말 없이 약속에 나타나지 않는 일까지 생겼죠. 결국 그 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관계는 이미 끝났구나. 내가 혼자 붙잡고 있었을 뿐이야.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는 끝났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억지로 붙들면 그것은 삶의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 이 말은 관계의 끝을 분명히 알아채고 놓아줄 줄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지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끝나야 할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는 데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그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전처럼 대화하지 않고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며 만남이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관계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이미 끝난 인연은 정리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에게 미련을 두기보다 지금 함께 있는 진짜 내 편에게 감사와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끝나가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를 외면하면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그 상처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래도록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호들이 인간관계의 끝을 알려주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안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여러분의 삶을 더 평온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는 항상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에 숨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큰 다툼보다는 작고 미묘한 변화들이 쌓여서 이 관계는 이미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연락의 불균형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먼저 연락하고 다음 만남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10번을 연락해야 겨우 한 번 답하는 관계. 그마저도 건조하고 형식적인 단답으로 의무적으로 답하는 태도. 이것은 관계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저에게 연락하지 않아요. 항상 저만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만남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기꺼이 시간을 내어 만나던 사람이 이제는 온갖 이유를 대며 만남을 미룹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꼭 만나자.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바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변명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과의 만남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진정으로 지속하고 싶다면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만들어 상대를 만나려 노력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사실 관계를 피하기 위한 핑계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대화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나누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피상적이고 얕은 이야기만 오가는 형식적인 관계로 변합니다. 형식적인 인사, 의무적인 대답, 그리고 깊이 있는 주제나 개인적인 감정 이야기를 피하는 태도. 이것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대화가 얕아지고 건조해진 관계는 이미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장면은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어색하고 말은 오가지만 서로의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순간들. 그것은 관계의 끝이 다가왔다는 가장 명확한 징조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을 무심하게 넘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단절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정확히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떠나면 그 마음이 행동과 말,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리감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셋째,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은 이런 단절의 신호가 보일 때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떠나려는 마음을 억지로 붙들려 할수록 관계는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차라리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간관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이런 단절의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연락이 예전 같지 않고 만남을 피하고 대화의 깊이가 얕아졌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는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행동은 이미 마음속 거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동창 모임에서 늘 함께하며 모임을 주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누구보다 먼저 친구들을 챙기고 약속 장소를 정하며 적극적으로 모임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는 모임 소식을 알아도 참석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선약이 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자꾸 모임에서 빠졌고 급기야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는 메시지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들은 이미 그 관계의 단절이 시작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끝을 향해 간다는 네 번째 신호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나 슬픔 혹은 중요한 일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관심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태도. 이것은 단순히 바빠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비교와 비난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주던 사람이 이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그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런 일을 하며 여러분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가치를 낮춥니다. 관계가 건강할 때는 서로의 장점을 찾고 격려하는데 마음이 쓰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을 향하면 상대방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고 결국 비교와 비난으로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것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대하지만 뒤에서는 여러분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거리를 두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과 속이 다른 태도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관계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장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인간관계의 단절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들입니다. 겉으로는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관계의 뿌리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현명함은 말보다 행동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정확히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진심을 감출 수 있을지라도 행동으로는 결국 본래의 마음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끊기고 비교와 비난이 잦아지며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의 본심은 이미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은 이런 행동 변화들을 애써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리 없어. 오해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무관심,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단절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명확히 알아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은 결국 그 관계를 계속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과감히 놓아주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지혜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심오한 해답을 남겨두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자신을 해치는 관계를 끊을 용기를 끝내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인연을 끊는 것이 마치 실패처럼 느껴지고 혼자 남겨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손실을 키우는 길입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인연을 다시 불러 세우려 하면 스스로 고통만 더할 뿐이다. 그는 관계의 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삶을 평화롭게 지키는 현명한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관계가 이미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집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고 상처 입히는 일일 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이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아닙니다.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 또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단 하나의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10명의 친구를 새롭게 얻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과감히 정리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인연들과 더욱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관계의 끝을 인정하고 과감히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미 떠나간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통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고통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인정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은 이미 끝난 인연은 미련 없이 정리하고 동시에 지금 내 곁에 소중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욱 아끼고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에게 불필요한 감정을 쏟기보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와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관계의 끝은 결코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필요하고 해로운 인연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야만 여러분의 삶에는 여백이 생기고 그 소중한 여백 속에 새롭고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계의 끝을 인정하는 것이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귀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분명한 신호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습관처럼 손을 뻗어 그 관계를 다시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손을 과감히 거두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놀랍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거의 30년 가까이 이어진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그녀의 삶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부족하지 않아. 내 남편은 왜 그런 것도 못 해주니? 처음에는 친구의 조언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끊임없는 비난과 조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자책과 깊은 불안감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다. 그 후로 그녀는 친구와의 연락을 서서히 줄이고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그녀의 표정은 밝아졌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너무 두려웠는데 막상 끊고 나니 진짜 나를 되찾은 것 같아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나 자신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불필요하고 해로운 인연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그 비워진 공간에는 더 좋은 사람,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내 삶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을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심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관계에서 지지나 격려 대신 끊임없는 비교와 비난만 남아있다면 그 사람의 본심은 이미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그 관계의 끈을 과감히 놓아줄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남아있는 소중한 좋은 관계들을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주는 지름길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겁고 고통스럽게 짓눌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손을 과감히 놓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진짜 내 편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여유와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끝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인간관계가 끝나는 것은 결코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의 증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관계의 끝맺음에 대해 심오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너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 집착이 곧 너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끝난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는 어리석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불필요한 괴로움과 고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와 현대 사상가들의 지혜 또한 이를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니체는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낼 용기에 대해 역설했고, 정약용 선생은 이미 지나간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어리석음을 강력하게 경계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 또한 끝나야 할 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와 그 안에서의 진정성이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끝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남아있는 소중한 관계마저도 흐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를 명확히 알아채고 담담하게 그 관계에서 물러날 줄 아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불필요한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짜 내 편인 사람들을 더욱 따뜻하게 포용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이런 단절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결국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떠나간 인연에게 미련을 두기보다 지금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인연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짧고 소중한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떠날 사람은 자연스럽게 떠나도록 두고 지금 내 곁에 따뜻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를 결코 부정하지 마십시오. 작고 미묘한 조짐들을 결코 무심하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신호들을 명확히 읽을 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불필요하게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관계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과감히 내려놓을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가볍고 단단하며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깊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